안녕하십니까, 이대빵입니다. 네이버에다가 지표가 무엇인지, 지표는 방향이나 목적, 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표시. 한번 제 생각인데, 지표란 각자가 정의한 대로, 여기서 말하는 지표란 주식에서 지표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표가 뭐냐? 각 지표, 각자가 정의한 대로 수치나 그래프에 의해서 주식의 현재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지표라고 한다. 지표라 한다. 뭐 제가 이 지표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지표의 정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매매선, 제가 쓰는 기준선인데 매매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그걸 보기 전에요.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가격 지표에 보면 가격 이동평균선이 있거든요. 기본 차트죠. 이 중에 5일 이동평균선만 두고 나머지는 삭제를 시킵니다. 자, 이제 지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이런 얘기예요. 5일 동안 평균값을 낸 것이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5가 있었고, 그 다음에 3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5가 있었고, 다시 3이 있었고, 4가 있었어요. 전부 더해서 보면 20이죠. 이건 20입니다. 20을 5로 나누면 4가 되죠. 평균 값은 4예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평균을 나타내는 값인데, 이 5일 이동평균선의 글씨, 이게 좀 작으니까 굵게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식을 언제 사는가? 요때 사야죠. 요때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쭉 보다가 언제 파냐면 요렇게, 자, 좀 크게 보여드려 볼게요. 쭉 가다가 이 위로 올라왔어요. 이때 사가지고 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가죠. 5일 이동평균선이 쭉 올라가면서 뭐 이때 사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렇게 파란봉으로 만났을 때 판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올려서 더 사더라도 이렇게 다시 파란봉에 내려오면 또 팔아야죠. 요때 사가지고 요 파란봉이 내려오면 이 먹을 게 얼마 없었겠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밑에서는 5일 평균선 밑에서는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5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건 뭐냐면 5일 동안의 평균을 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식이 그 어디에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식을 살 때는 이렇게, 여긴 지금 밑으로 푹 내려갔지만 위로 올라서 끝났잖아요. 이게 음봉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사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샀으면, 이렇게 다면 이게 손절을 해야 되는 케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갖고 있다가 손절도 잘해야 돼.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겁먹을 게 아니고, 하루가 끝나갈 때 위에서 끝났잖아요. 그럼 두고, 근데 이 끝날 때 5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 뒤로는 또 안 봐도 돼요. 여기서 이만큼 먹으면 잘한 거예요. 5일 이동 평균선은 이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5일 이동 평균선은 5일 동안의 평균값을 낸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이 지금 그 이동 평균선 값하고 주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이것도 5일 이동 평균선은 말하자면 기준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5일 동안 평균 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일목균형표가 있죠. 일목균형표가. 자, 일목균형표가 있는데, 일목균형표가 여러 가지 선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전환선이 있죠. 자, 전환선. 이름을 그렇게 붙였으니까 제가 그냥 참고로 그냥 이름을 붙여서 써볼게요. 전환선은 9일의 고가 저가를 평균 낸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9일의 저가와 고가를 평균 낸 값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언제 이 두 개를 이용해서는 언제 사느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사가지고 쭉 가서 두 개가 거의 만나는 날. 그럼 뭐 결국 여기서 파는 거나 여기서 파는 거나 뭐 비슷하네요. 그죠? 이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일목균형표에 선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전환선 위로 올라갈 때 제가 지난번에 전환선 위로 본다 그러는데 모든 선은요 5일 이동평균선의 이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주식을 사고 팔아야 돼요. 제가 다음에 주식을 사고 팔 때 뭘 보고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그걸 또 얘기를 할 거지만 5일 이동평균선의 이 기본적인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환선은 9일의 고가 저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게 전환선인데 이 전환선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까지네요. 고가와 저가 9일 동안의 고가와 저가라면 여기 지금 전환선이 딱 와서 만나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9일의 고가와 저가를 기준 삼아서 현재 주가가 어디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기준선이죠. 9일의 고가와 저가를 나눠서. 근데 일본 사람이 만든 이 일목균형표에 기준선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선을 뭐 이렇게 해서 보면 기준선과 뭐 이게 기준선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아서 그런데 26일의 고가와 저가를 보는 거죠. 26일이면 여기까지 26일이네요. 이 고가와 저가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쫙 해서 보면 26일에 저가하고 고가 중간값이 지금 현재 기준선이 쭉 올라가다가 만났죠. 이 기준선이라 이름 붙인 기준선을 중심으로 내 주가가 어디가 있는가 를 보는 것이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선행스팬 1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값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중간값을 26일 앞으로 보낸 건데 저는 제자리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기 끝허리가 좀 다르죠. 선행스팬 2는 52일의 평균값을 잡은 거예요. 이거는 52일의 평균값을 잡은 거니까 한번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오히려 여기 지금 사는 건 그런데 판매하는 건 여기서 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5일 이동 평균선에서 파는 것하고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건 이제 물론 하락장이 있으면 저는 여기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여기서 바닥을 다졌다고 봐요. 내려와도 여기까지는 못 내려올 것이다. 가까이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못 내려올 것이다 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어요. 5일 이동평균선 중요하죠. 여러분이 차라리 그럴 바에 이동평균선을 쓰는 게 낫죠.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세상은 넓고 인재는 많다. 이건 제 생각을 풀어드리는 것 뿐이니까 도움이 되시면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자기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식에는 얘기는 안 돼요. 소설 쓰고 있네. 이제 이렇게 무례한 거죠, 사실. 제가 그런 댓글은 바로 지워버립니다. 상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은 상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한 말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한 게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오면 돼요. 제가 여기서 구독해라, 추천해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 마이 일목균형표를 다시 해서 이건 이제 다 지워버리고 기본 차트로 해가지고 하는데 분봉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봉에 들어가서 보면 자 2분봉으로 저는 좀 성격이 급하니까 2분봉으로 보고 어떤 분들은 이제 3분봉으로 보시죠. 여기 이동평균선도 지워버리시고요. 자,
우측에 클릭해 가지고 우클릭해서 수식 관리자를 들어가세요. 가격 지표에 와서 일목균형표 있죠. 이걸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해가지고 보면 여기 있는 이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그룹은 그대로 두고요. 수식 3번은 선행 3라고, 선행 스팬 3죠. 선 3죠. 선행 스팬 3에서 마이너스는 없애버리고 플러스 되어 있는 부분을 마이너스 1로 잡은 다음에 작업 저장을 해요. 수식 2에서 수식 1에도 괜찮고요. 수식 1, 2 괜찮은데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플러스 나온 데서부터 한번 내리고요.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수식에 이상이 없죠. 자, 이렇게 그림이 됐으면 됐어요. 제가 댓글로 밑에다가 요 수식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 저장을 해요. 그리고 닫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자 지표에 들어가서 Y1목균형표는 이렇게 지금 선이 나오죠. 이 선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 들어가서 기준선은 없애버리고요. 매매선은 4, 선행스팬 3는 이것도 4, 이렇게 이제 놓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기다려야죠. 뭐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면 못 사요. 어디서 사야 되냐면 요때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상황이네요. 요게 26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썼으니까, 여기는 숫자가 일목균형표에서 말하는 숫자를 그대로 썼으니까 이거를 여기가 어딘지 가보면 여기네요. 여기서 사가지고 내려왔다가 여기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직은 한참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여기 지금 선이 쭉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불편해요. 그러면 이거를 위치로 당겨서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차트로 돌린 다음에 없애고요. 이동평균선도 지우고요. 여기에서 우측 클릭해 가지고 수식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가격 지표에 들어가서 일목균형표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해가지고 일목균형표 2 됐잖아요. 자, 여기 이름은 본인이 알아서 했는데 일목균형표를 붙여야 그룹 모양이 나와요. 여기 지금 제가 계속 일목균형표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까닭은 일목균형표라는 이름을 붙여야 뒤에 그룹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 그룹 모양 보면 한눈에 쫙 들어와서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건 손대실 것 없고요. 요 시프트에서부터 앞으로 시프트하고 가로는 가로 하나만 지우셔야 돼요. 여기는 4가 써진데 뒤에 콤마에서부터 뒤쪽으로는 지워버리고요. 작업을 저장하고요. 5번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시프트에서 이거 지워버리고요. 여기도 이 뒤로 콤마가 있는 거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돼요. 수식 검증해보면 수식에 이상이 없죠. 작업 저장하고 3번에 들어가서 나는 이거를 현재 주가를 이걸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를 없애버리고요. 여기 마이너스 2를 쓰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26을 넣으면 될 거예요. 26을 내면 수식 검증, 수식에 이상이 없죠. 이렇게 하면 현재 주가에 대한 선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식 2번에 기준선은 기존에 쓰던 기준선이고요. 이거 나눠보고요. 여기 가서 아까 만들었던 그 지표 선 있죠. 이걸 붙여넣기를 하는데 시프트하고 시프트에서부터 가로 하나 없애고 여기 6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건 지워버리고요. 작업 저장을 합니다. 닫기를 하고요. 수식 검증을 한번 해봐야죠. 수식에 이상이 없죠. 닫기를 하고 사용자 지표에 들어가서 쭉 보면 마일목균형표 2번 있어요. 이걸 놓으면 좀 복잡하죠. 한번 선을 굵게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전환선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말하는 매매선이고요. 기준선 두고요. 후행 스팬은 현재 주가인데 이거는 그냥 빼버리고
기준선을 없애겠습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전환선 10시에서 10시 반 정도까지는 이게 갭 보정을 하고 쓰는 것이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그것도 날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차트 환경 설정이 들어서 이 갭 보정을 하고 적용 확인을 누르면, 자, 갭 보정을 했을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선인데 이게 지금 검은 구름이거든요. 현재 구름이 검은 구름이에요. 들어가지 마세요. 쭉 내려왔다가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올 때 요때 사시는 거죠. 그리고 쭉 기다려 가지고 여기 닿으면 팔아야 되는데 이게는 아니고요. 여기서 한번 팔고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다 사야죠. 쭉 가지고 있다가 아직은 단 공간이 없어요. 아직은 갖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직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주가하고 보는 방법. 이것도 3분봉이 더 편한 분도 있어요. 3분봉이 편한 분도 있기 때문에 3분봉이 여기서 샀으면 3분봉으로 봤으면 쭉 올라올 때 여기서 사가지고 아직까지 뭐 팔아야 될 경우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3분봉을 샀을 때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여기 가고 있고 제가 12시 지금 26분이네요. 내려갈 때 사지 말고요.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사요. 이렇게 올라오면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이렇게 한번 잘라도 되는데 가지고 있어도 돼요. 여기가 달 때는 긴장하고 보고 있어야 돼요. 밑에서 봉이 끝나면 몰라도 위에 있으면 512평에서 보여줬던 그 원리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갔다 올라오는 순간에 사가지고 이 봉이 끝나는 걸 봐야 돼요. 끝나는 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끝나는 걸 안 봐요. 푹 내려오면 여기서 팔고 싶은데 잘못하면 손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봉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3분봉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그렇고. 자, 이제 이 라인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보내서 보는 방법이 있었죠. 앞으로 이게 선이 굵기가 조정이 안 돼서 그랬는데 매매선 하나만 두면 돼요. 그리고 선행스팬 3는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기 앞으로 보냈을 때는 이 두 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선이 하나가 매매 기준선이죠. 자,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아직까지는 팔 공간이 안 나와요. 뭐 여기서 팔고 나와도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오늘 뭐 한 개만 사도 몇십만 원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매매선. 그 다음에 작업 저장, 라인 설정. 자, 이런 데다가 지표 설정을 제가 하는 방식으로 바꿔보면 8, 24, 48 이렇게 해가지고 수식 검증하고 작업 저장을 누르고요. 닫기를 하고 자, 이렇게 놓으면 되죠. 3분봉과 2분봉은 알아서 보시는데 내려갔다가 이렇게 아침에 시작했죠. 시작해가지고 내려갔다가 이게 빠졌다가 올라왔잖아요. 쭉 올라왔다 내려갔다가 이런 데는 저는 잘 못 들어가요. 들어가라고 하지도 않고 이거 책임지지 못할 부분이라 빠졌다가 올라오는 순간에 이때 사가지고 또 이렇게 빠지면요 겁나요. 끝까지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오늘은 먹을 게 많아요. 어제도 비슷해요. 확 뺐다가 이게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잖아요. 요런 데 사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검은 구름이 끝난 다음에 사야 되지만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와서 뭐 이 중에 사도 되죠. 사가지고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단타 하면서 올라가는 걸 쭉 먹어도 되고요. 이거는 어제는 여기서 팔고 12시쯤에 사가지고 팔고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죠. 2시 좀 넘어서 끝났는데
이제 이렇게 먹으면 요 뒤에 먹는 거는 먹는 거 아니에요. 괜히 들어가서 물리면 올라갈 거 했는데 이게 지금 갭 보정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요. 이거를 갭 보정을 하지 않으면 차트 환경 설정에서 갭 보정을 하지 않으면 자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물렸어요 어제.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져 버리면 얼마나 큰 손해예요. 이제 어제 값을 지금 넘겨서 올렸거든요. 아직까지 며칠 남았죠. 내일이면 9월 1일인데 9월 8일 날이 선물 만기고요. 그 다음에 추석이 있고 13일 날 다시 그 선물 옵션 시작입니다. 옵션은 10월 물이고 9월 13일 날 주식시장이 열리면 그때 옵션 선물 어떻게 10월 물은 옵션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오후에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